오늘 밤의 시장은 숫자 두 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분기 GDP 그리고 PCE 물가 지표인데요. 지금 미국은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고 정책 금리는 3.5%에서 3.75% 범위로서 운영이 되고 있죠. 여기서 멈출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지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은 매번 GDP나 물가 지표를 들여다보면서 연준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것들을 먼저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계산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GDP가 원래 계획대로 나온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가을에 미국은 정부 셧다운으로 경제지표 일정이 한번 크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3분기 GDP는 원래처럼 단계적으로 나오지 못했고요. 이 미국 BEA가 아예 발표 방식을 바꿔가지고 이니셜 에스티메이트를 내고 2026년 1월 22일에 업데이트 버전을 내겠다고 정리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시장이 원래부터 받았어야 될 중간중간에 신호가 사라졌고 그 큰 덩어리가 한 방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런 날의 시장은 숫자에 반응하면서도 또 동시에 그 숫자를 얼마나 믿어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또 다시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보통 이 숫자면 금리 내려갑니다. 이 숫자면 금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단정하고 싶어 하시죠. 근데 실제 시장은 단정하지를 못합니다. 데이터가 정상적인 루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10월 CPI는 아예 취소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런 공백들이 단순히 한 달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머릿속에서 그리는 미국 경제의 온도계가 한번 크게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온도계가 흔들리면요. 같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그 해석이 갈리게 돼요. 그게 바로 변동성을 만들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 오늘 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저는 숫자보다 경로를 보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라는 게 항상 같습니다. 먼저 채권금리, 그 다음 달러,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식과 코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금리라는 게 돈의 가격이고요. 달러는 세계의 결제 기준이고요. 주식과 코인은 그 위에서 숨을 쉬는 위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돈의 가격이 흔들리면은 돈이 어디로 갈지가 바뀌고 그때 위험 자산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 미국은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걸 이미 끝냈거나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바로 달러 결제의 규칙을 바꾸는 일인데요. 올해 7월달 이 지니어스 액트라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이 서명됐습니다. 이제 달러의 고정된 토큰은 아무렇게나 찍어내는 게 아니라 준비금과 공시 같은 규칙을 갖고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FDIC가 그 법을 실제로 굴리기 위한 절차를 만들겠다고 규정 제안까지도 승인했습니다. 이거는 정치 뉴스가 아니겠죠. 결제에 대한 인프라 뉴스입니다. 달러가 디지털 레일로 움직일 때 누가 발행하고 누가 관리하는지의 규칙을 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흐름이 왜 중요하냐? 이 코인 시장의 유동성은 이제 거래소 입금만으로 설명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온체인에는 이미 엄청난 달러가 있죠. 스테이블 코인의 총 규모는 수천억 달러 수준이고 토큰화된 미국 국채도 수십억 달러 규모로 자라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사람들은 이제 달러를 온체인에 올려놓고도 이자를 벌 수 있는 길을 갖기 시작을 했다는 거. 이거는 코인하려고 들어온 돈이 아니라 달러를 업무적으로 굴리려는 돈입니다. 이런 돈은 위험자산을 한 번에 밀어 올리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밤 같은 이벤트에서는 방향성보다 속도가 더 무섭습니다. 이 XRP는 단기 매매로 흔들릴수록 오히려 손해보기 쉬운 자산입니다. 기관과 실제 사용이 붙는 구조에서는 현물로 평단을 낮춰가는 전략이 가장 안정적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 실제로 체크하는 가격 구간과 현물 기준 정리본을 따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XRP는 이런 큰 흐름에서 과연 어디에 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XRP를 가격을 맞히는 종목으로 보지 마시고 이 레일과 레일 사이에서 유동성이 어떻게 맞춰질지라는 질문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규제형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고 은행과 결제 네트워크가 디지털 달러를 쓰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달러는 한 레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은행 내부 장부, 카드 네트워크,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네트워크 사이를 오고 가게 될 텐데요. 이때 가장 어려운 거는 송금이 아니라 동시에 맞추는 유동성입니다. 이 서로 다른 레일에서 같은 가치를 빠르게 맞춰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지점에서 리플 냈죠. 그리고 XRP는 다시 읽힐 수가 있다는 거고 과거의 구호가 아니라 시스템이 요구하는 역할로서 말이죠. 많은 분들께서 GDP가 잘 나오면 올라간다, PCE가 높으면 내린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오늘의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거. 이 오늘 밤의 숫자는 스위치입니다. 연준이 더 내릴지 멈출지의 스위치라는 거. 그리고 그 스위치를 핑계로서 채권과 달러가 먼저 흔들리겠죠. 그런 흔들림들이 위험자산으로 번집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 스위치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예요. 이 지금 스위치는 단순하게 주식과 코인 가격에만 연결된 게 아니에요. 달러 결제 인프라의 새로운 레일, 규제형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자산의 확장으로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여기서 실전 관점으로서 현실적인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런 날엔 방향성을 맞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흔들림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이깁니다. 특히나 연말에는 유동성이 얇아지다 보니까요. 같은 뉴스에도 캔들이 과장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발표 직후에 시장이 한쪽으로 뛰면요. 그게 진짜 방향인지 아니면 포지션 정리인지부터가 확인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볼 거는 미국 금리의 반응입니다.
금리가 꺾이면은 달러가 숨을 고르고요. 위험자산은 숨을 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금리가 튀면은 달러가 힘을 받고요. 위험자산은 숨이 막힐 겁니다. 이 순서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은 뉴스에 휘둘리는 정도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XRP를 보시는 분들은 오늘 밤은 단타 이벤트로만 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은 구조의 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 규제형 달러가 커지고 결제 표준이 바뀌고 리플이 은행에 가까운 신탁 인프라로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이 같은 시간대에 겹쳐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쌓이게 되면요. 어느 날 가격이 아니라 이 역할이 먼저 바뀌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저는 오늘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발표되는 GDP, PC 분명히 시장을 흔들 텐데 하지만 진짜 본질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를 핑계로써 돈의 길이 다시 깔리는 구조라는 거. 이 달러가 디지털 레일로 옮겨가고 있고요. 규제는 그 레일에 통행 규칙을 만들고 있고요. 리플은 그 레일의 한쪽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밤은 단순한 지표 발표가 아니라 이 달러의 배관 공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하는 밤입니다. 그리고 그 배관이 완성이 될수록 리플 XRP를 보는 관점도 가격에서 역할로 옮겨가야겠죠.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라고요. 이 오늘 밤에 시작을 흔들 GDP랑 PC의 지표는 잠깐 나뭇가지를 흔드는 바람일 뿐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확인한 이 달러의 새로운 길, 그리고 금융 인프라의 변화들은요. 땅속 깊이 묵묵히 뻗어가는 뿌리랑 같습니다. 이 당장의 가격 등락에 불안해하시면서 자라나는 나무를 뽑아버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투자는 내일의 숫자를 맞히는 도박이 아니라 이 소음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구조의 본질을 믿고 또 견뎌내는 인내의 과정입니다. 훗날에 이 거친 변동성이 지나가고 또 새로운 금융의 질서가 완성이 될 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오늘 인내로 지켜낸 그 나무가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그늘이 되어주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를 완전히 그만둘 게 아니라면 불필요한 스트레스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요. 또 때를 위해서 힘을 아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코인 투자를 접고 모든 걸 멈출 생각이 아니라면은 굳이 필요 없는 곳에서 마음을 소모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 시장 상황이나 남의 말, 커뮤니티의 불안한 분위기까지도 이 전부 다 받아들이다 보면요. 정작 내가 해야 될 판단과 행동에 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 우리의 체력과 집중력, 감정 에너지는 생각보다 한정돼 있는데요. 이걸 하루하루의 가격 변동, 의미 없는 잡음, 부정적인 말들에 전부 다 써버리시면은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정작 써야 될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시장은 항상 같은 패턴을 반복해 왔어요. 하락장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끝에는 상승장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조급해질 게 아니라 마음을 다잡고 체력을 비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차분히 해두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버티는 구간이지 소모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정보를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현금 비중과 대응 전략을 점검하면서 조용하게 힘을 모아두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상승장이 왔을 때 이미 지쳐버린 상태가 아니라 준비된 상태로서 그동안 모아둔 에너지를 제대로 쓸 수가 있다는 거. 이 결국에 투자에서 오래도록 살아남는 사람은요. 가장 많이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에너지를 가장 잘 관리한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흐름과 구조를 중심으로 한 큰 그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가격대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은지, 어디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또 반대로 어디를 이탈하면 위험해지는지 이런 실전 기준들은 영상에 모두가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